우리나라가 이제 고도 성장을 추구할 때 이제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도권에 집중 투자한 측면이 있고, 이걸 이제 불균형 성장 전략이라고 우리가 불러왔습니다. 한때는 그게 효율적이었는데 지금은 수도권은 인구 과밀로 미어터지고 또 지방은 인구 감소로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양쪽에 동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때 균형 발전 문제는 지방이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자라는 시혜적 차원에서 이제 얘기된 거라면, 저는 지금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국가 핵심 전략 과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5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토 재편성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울경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조성이죠. 이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서는 사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국가의 역할이 그 중에서도 가장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자원이라면 지금은 다 수도권에 거의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최소한 수도권 정도 또는 수도권에 대한 투자 이상의 투자를 지방에다 해줘야 되고, 근데 그것도 5개의, 4개죠. 4개의 메가시티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투자의 내용이 또 문제인데, 첫 번째는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편안한 문화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주 여건을 갖추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지방에서도 충분히 직장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고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 즉 기업과 산업 유치가 되겠죠. 세 번째는 지방에서도 아이들 가르치고 직장을 얻고 일상적인 삶이 가능하게 해주는 생활 정주 여건을 갖추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드리는 말씀 중에 이제 부울경에 대한 투자는 인프라 투자, 예를 들면 교통과 산업 기반 또는 항만, 그 다음에 뭐 공항 같은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지역에서도 인재를 구하고 또 지역에서도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지역과 지방정부, 그 다음에 기업들이 협업으로 지역 인재 육성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인재가 육성이 되고, 기업들은 이 지역 내에서 인재를 구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직장을 구하고 충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시 그럼 구체적인 방법이 대체 뭐냐라는 점 중에 하나는, 저는 국가 공공기관 이전이 실제로는 2차는 거의 진척이 못 됐는데, 저는 경기도에서도 경기 남부에 있던 이 산하 공공기관들을 거의 북동부 지역으로 다 옮기고 지금 퇴임을 했는데,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신속하게 수립해서 아주 강력한 추진력으로 빠르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지방자치정부들이 재원이 부족하다. 똑같은 의사결정을 해도 중앙에서 보는 지방의 현안하고 지방정부 자신들이 스스로 보는 문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북한 재개발 관련해서도 충돌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방에 대한 자치권을 최대한 확대해 줘야 된다. 자치분권의 강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 중에 하나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진척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지방 재정 역량의 강화. 똑같은 재원을 쓰더라도 중앙에서 전부 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정해서 지방정부는 단순한 집행기관에 불과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높이고 또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자율성을 올리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재정 집행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인프라 구축, 지방자치분권의 강화, 지방재정의 강화, 또 지역에 대한 인재 육성, 그리고 기업과 산업의 지방에 대한 재배치,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지면 저는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부울경 경제가 과거에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동력이었는데 지금은 그 위치를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기업과 산업들이 변화되는 경제 산업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것이 재생에너지 사회로 또는 탈탄소 사회로, 수소 중심 사회로 우리가 전면적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영내의 산업의 기반들이 되게 전통 제조업에 의존하다 보니까 점점 퇴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대적인 산업 전환을 이뤄내야 되는데 이 산업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체의 노력도 중요한데 기업들이 충분히 산업 전환을 신속하게 이뤄낼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 지원, 과학기술 투자, 인재 양성 또는 재정 이월과 같은 이런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하죠. 산업 전환에 대한 정부의 큰 관심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 그리고 실질적인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 이런 것들이 아마도 새로운 미래 사회, 이제 탈탄소 수소 중심 사회 또는 과학기술 중심 사회에서 지방이 특히 부울경이 좀 제대로 다시 성장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부 투자와 관심이 전 제일 크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경기도 도지사를 지금 이제 3년 남짓 했는데 이 경기도는 1년에 인구가 15만 명 이상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학교가 부족해서 운동장에 컨테이너를 놓고 수업을 하는 지경입니다. 교통 인프라 부족 때문에 출퇴근 지옥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도 자꾸 수도권으로 몰리는 거는 결국 이 불균형 성장 정책 때문에 온 이제 비효율이고 이게 지속적으로 쌓이면 결국 국가의 성장 잠재력, 발전 잠재력을 훼손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경기도에서도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면 중앙정부가 특히 그중에 중앙 관료들이 사소한 걸 가지고 자꾸 태클을 걸거나 아니면 의사결정이 지연되면서 당연히 해야 되고 꼭 필요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일들조차도 사실 제동이 돼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차기 이재명 정부, 민주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그다음에 지방정부의 독창성과 개성들을 최대한 인정하고 근데 그걸 지방의 성장과 발전에 잠재력으로 동원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제일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원래 부산에 유치하려고 했던 그 웨이브파크 아실 겁니다. 그 웨이브파크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2년 6개월 동안 검토하다가 결국은 이제 관련 기업이 포기를 하고 대체지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나서 제가 경기도지사 취임한 직후에 제가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시흥시로 토지 구매 계약, 그 다음에 인허가, 그 다음에 건설공사, 준공까지를 딱 2년 만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10,000명 이상이 고용되는 엄청난 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 그 웨이브파크를 부산에서 못하고 경기도로 제가 유치를 했는데 제가 경기도 지사로서는 참 기쁜 일이었긴 하지만 제가 그때도 부산 시민들한테 정말로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규모의 기업과 일자리라도 수도권하고 지방이 가지는 가치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 책임자니까 경기도로 저희가 유치를 하긴 했지만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기업들에 대해서 정말 개방적인 태도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실제 현재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사례로 제가 웨이브파크 사례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부산에서 적극적으로 TF팀 만들어서 신속하게 인허가 해주고 지원했더라면 그 관련 기업들도 부산 연고 기업이라서 부산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저한테도 아쉬움을 표현했는데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정부 책임자들의 역량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70년 한국 경제는 모방과 추격 경제가 되면서 자원을 특정 지역과 산업에 몰아줬습니다. 그 최대의 수혜자가 바로 수도권이고 그 결과 수도권과 지역은 이제 극단적인 어떤 불균형을 이루게 됐습니다. 35년 양당 정치의 최대의 피해자가 저는 청년과 지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결국 지역 소멸 문제다. 그러니까 국토 균형 발전이다.
국가균형 발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첫째로는 지금 그 행정도시 이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 빨리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방사선 체계의 균형 발전 플랜을 다시 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메가시티가 아니라 저희는 70개의 혁신도시, 그것에 기반한 200개의 강소도시, 그에 기반한 2000개의 커뮤니티 시티를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 살든지 간에 일자리, 주거, 교통, 교육, 문화 이런 시민의 삶의 질이 골고루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그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 그런 생각이고, 세 번째는 그린 경제로 이제 과감한 R&D 투자를 지역 거점 대학에 투자를 해서 녹색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지역의 산업 전환을 통해서 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일궈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거의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 행정도시 이전과 더불어서 공공기관 추진도 강력하게 추진하겠고요. 이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방사선 이제 산업 발전 전략들을 구성하면서 강제로 그냥 그 기관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그 삶터를 제대로 일구어서 지역 균형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0개 강소도시 추진론입니다. 그것은 메가시티하고는 대입되는 것이고요. 기후위기 시대에는 디지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녹색이 중요하고, 녹색 전환 과정에서 오히려 분산형 그 질 좋은 그런 삶의 공간들을 잘 구성해서 그런 강소도시를 만들어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양도시 부산은 일단 그 항만을 중심으로 물류로 성장한 도시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6.25 전쟁 당시에 피난민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도시이기도 하지만, 저는 대륙으로 이어지는 물류의 출발점으로 항공, 항만, 철도들이 우리 부산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대로 그 기능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도 많은 비용이 들긴 하지만 결정된 상태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완공해서 활용해야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목표들이 쉽게 좀 만들어질 것이 아니냐, 완수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해양 도시인데 해양 항만 시설에 대한 관리권도 부실하고, 자체적으로 그 해양 항만 시설들을 이용해서 뭘 해보려고 해도 규제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연초에도 일부러 부산을 방문해서 항만 시설 견학도 했습니다만은 자율권 부여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소위 이제 뭐 조선 사업 관련해서 뭐 스마트 야드 사업이라든지 또는 물류 도시로서의 성장 발전 가능성을 좀 독자적으로 구상하고 실행해 보려고 해도 뭔가 규제나 중앙정부의 간섭 때문에 쉽지 않은 상태라면 저는 지방의 자율권을 최대화해서 이 지역 특성에 맞게 성장 발전 전략을 취하는 게 국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게 현행 헌법 체제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개헌의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활용해서 지방자치분권 강화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강력한 자치분권의 강화와 또 지역 특성에 따른 발전 전략, 이것이 이제 저의 분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사실 해양수산 분야가 간접 자원까지를 포함하면 부산시에서 한 30%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데, 사실 해양 자치권의 측면에서 보면 매우 협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산 뭐 해양특별시, 그리고 또 뭐 해양수도 부산, 이런 어떤 부산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양 자치권을 전폭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산항만공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국가해양 데이터 센터를 설립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해운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또 해양 생태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부산의 중심을 해양 산업이 잡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